요즘에 역전세랑 깡통전세로 인한 공포가 우리 주택시장을 덮치고 있는데요. 대체 집값은 언제까지 얼마나 하락할까요?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걸까요? 집값은 언제 다시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알기 쉽고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머니라떼 최건일입니다. 이 끊임없는 집값의 하락으로 역전세 현상이 확산되면서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 5건 중에 1건이 2년 전 계약 때보다 더 낮은 가격에 계약되고 있습니다. 바로 역전세의 난이죠. 이 역전세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역전세란 전세 계약 시에 비해 만기 시의 전세값이 하락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제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없어가지고 집주인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 되죠. 이 다급한 집주인들은 세입자를 어떻게든 붙잡기 위해서 은행빚을 내서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거나 아니면 하락한 전세값만큼 매달 월세식으로 현금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가장 큰 원인은 가파른 금리 상승 때문이죠. 금리 부담을 이기지 못해 6%를 넘는 전세자금 대출보다 부담이 더 적은 월세로 갈아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서울의 경우에는 아파트 전세값은 1년째 하락 중으로 점점 낙폭이 커지고 있죠. 거기다가 올해 서울에만 아파트 2만 6천여 호가 입주하면서 강남 상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서울 전 지역에서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면서 전세 매물은 더 늘어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이 갭 투자가 많았던 지역일수록 역전세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집주인만 공포에 떨고 있을까요? 역전세가 심화되면서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 바로 깡통전세입니다. 이 작년 말에 발표된 한국은행의 금융행정 보고서에 따르면은 전세값이 10% 하락하면 4만 4천여 가구, 20%는 7만 6천 가구, 만약에 40%가 하락한다면 세입자 10명 중에 4명은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게 그냥 단순 수치를 나열해 놓은 것으로 볼 수가 없다는 데 있어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요. 한은이 이런 보고서를 썼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전세 보증금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기에 그 공포감은 실제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죠. 즉, 한은은 집값이 이대로 계속해서 하락한다면 깡통 전세를 피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대로 전세값이 가파르게 하락을 하면은 그 여파로 매매가를 더 끌어내려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패닉에 빠질 거라는 전망도 나왔죠. 이 가파른 금리 상승, 코로나 지원 종료, 거기다가 레고랜드발 자금 시장 경색, 그리고 건설사 줄부도 위기까지, 이런 상황에서 이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풀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구입하신 분들, 이제 영끌족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2017년 이후 부동산 광풍이 불었으나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 LTV 규제 강화로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지금이 아니면 내 집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신 분들 정말 많죠. 이 2020년 부동산 폭등으로 2017년에 집을 산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었죠. 이 같은 급등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코로나19로 인한 미 연준의 유동성 공급 때문이었습니다. 미 연준은 기존 달러 발행량의 42%나 되는 정말로 역대 최강의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그 여파로 집값은 진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치솟았어요. 이렇게 비싸서 집을 어떻게 사?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좀 떨어지면 사야지 하면서 내 집 마련을 미루신 분들은 정말 이렇게 단기간에 급격히 상승하는 집값을 보면서 그때 샀어야 하는 건데 이제는 정말 내 집 마련은 물 건너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죠. 아니, 지금도 집값이 미쳤는데 여기서 더 오른다고? 그것도 2배가 넘게? 내 집 마련은 그냥 아련하기만 한 진짜 그저 꿈과 희망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소득 불평등은 더욱 심각해졌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외국인 투자자, 그 중에서도 중국인들이 한몫을 했었죠. 2021년 기사를 보면 나이도 33밖에 안 되는 젊은 중국인이 타워팰리스 123평형의 펜트하우스를 89억에 샀던 사건으로 이 전국이 떠들썩했는데요. 돈 많으면 살 수도 있지. 그게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문제가 된 이유는 그 집을 사는 자금 조달을 100% 다 대출로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이 국내법상 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 원 이상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데요. 국내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 현지 은행에서 전액 대출을 받아서 타워팰리스를 구매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외에도 이 중국인들은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의 부동산을 쇼핑을 해서 부동산 폭등과 폭락을 동시에 부추겼어요. 그리고 이 중국인들의 투자가 많은 분들의 분노를 샀던 이유는 일부 돈 많은 중국인들이 대출 규제도 받지 않고 다주택자 세금 규제도 피해가면서 턱없이 비싼 가격에 아파트를 사들여서 시세를 왜곡시키는 것이었죠. 어쨌든 미 연준을 통한 미친 유동성 공급으로 대부분의 투자 자산들은 급격한 V자 반등을 그리면서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비상시국에 처방한 임시 진통제였다는 사실이 곧 드러났죠. 진통제 효과가 끝나고 그다음에 찾아온 고통과 부작용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우선 이 화폐 가치가 크게 하락을 해가지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인플레이션 위기가 닥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요즘 장보러 이제 코스트코 같은데 대형 할인마트를 가면은 기본이 20만 원이 넘어가요. 아니 3만 원 하던 삼겹살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7만 원이 가까이 돼요. 이 다 2배가 넘게 올랐어요. 여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붕괴 위기까지 덮쳤죠. 이에 미 연준은 연달아 4차례나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유례 없는 속도로 빨리 그리고 가파르게 기준금리를 인상했어요. 이에 이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주담대 금리가 7, 8%대까지 오르고 부동산 시장 또한 급속도로 냉각됩니다. 이에 대출로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의 이자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죠. 더 심각한 문제는 끝을 모르는 집값의 하락인데요. 그나마 좀 수요가 있어가지고 거래량이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아예 매매 절벽으로 그냥 거래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이 단군일의 최대 재개발이라 불리는 둔촌주공 미분양 사태까지 벌어지죠. 둔촌주공은요 9호선과 5호선 더블 역세권에다가 올림픽공원도 꼈고요. 그리고 강남 입지죠. 그래서 가장 핫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 현재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집을 급매로 내놔도 사려는 사람이 아예 없다. 그런 상황이어서 지난 24일 추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영끌한 모든 분들에게 이자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전국 집값이 정점을 찍은 지난해 주택을 매입한 인구만 139만 명에 달하며 이들 대부분이 은행 대출을 일으켜 집을 산 영끌족으로 이 중에는 이제 30대의 비중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이 투자가 아닌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입한 사람들도 이자 부담으로 인해서 집을 팔자니 집값이 너무 떨어졌고 안 팔자니 이자를 대체 어떻게 내나 비슷한 사정의 급매물이 늘어나면서 이제 주택 매입을 희망하던 사람들도 집값이 더 떨어질 것만 같은 기대감으로 관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오버슈팅을 하면서 과도하게 상승했던 집값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대출로 집을 사신 분들은 정말 하루하루가 암담하기만 한 거죠. 좀 정리를 해보면 부동산 불장이 펼쳐진 지난 몇 년 사람들은 빚을 내가지고 내 집을 샀죠.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자신에게도 기회가 찾아온 것이라고 믿고 빚을 내가면서 투자 대열에 합류한 겁니다. 인생을 갈아탈 기회로 보였던 부동산 광풍은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그 막을 내리고 거품이 꺼지게 됩니다. 제일 두려운 것은요, 집값 하락의 끝이 어디까지일까이죠. 반대로 자가주택이 없는 분들은 더 내려오기를 바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진짜 안타까운 거는요, 시장이 그저 안정된 상태였더라면 여기에 뛰어들지 않았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냥 이렇게 전세나 월세로 남아있을 사람들, 그런 사람들조차도 야, 이거 집 사야 돼, 이 마지막 기회야 하면서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이 패닉 바잉을 하신 분들이죠. 전세 보증금이라는 것, 그것은 결국에 집주인이 세입자들에게 내줘야 하는 일종의 부채거든요. 거기다가 집을 팔아도 대출을 다 갚지 못하는 마이너스 아파트들이 이 상태라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텐데, 그러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려면 사실상 또 다른 대출밖에 이 길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대출을 풀로 받은 분들은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현재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보증금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에 대한 강경한 태도가 마냥 계속될 것만 같았지만 이 금리 인상이 거의 끝에 다다른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요즘 고개를 치켜들고 있습니다. 대체 부동산 하락은 언제까지 지속되는 것인지, 내 집값은 언제 오를 것인지, 지금이 집을 사야 되는 타이밍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짙은 어둠에서 한 줄기 빛이 우리를 비출까요? 아니면 더 큰 하락으로 이어질까요? 2편으로 이어집니다.